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팝타르트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재료가 간단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이 타르트 지금 반죽, 이 쿠키의 반죽 자체가 파이 타르트지나 이런 타르트지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정 자체가 저희가 스콘이나 비스킷 이런 거 할 때 다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면 좋아요. 이 가루 자체는 채를 쳐서 여기에 중력분이랑 소금이랑 이렇게 해서 넣어놨고요. 물은 차갑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감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고, 버터도 이렇게 해서 다 해놨어요. 뭐 소소한 팁은 버터 싼 종이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 설거지가 덜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루는 다 돼 있고, 여기에다가 버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베이킹 수업할 때 버터를 정사각형으로 닫아주세요 하니까 어떤 분께서 정말 무슨 0.5cm에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쫙 가지런하게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역시 한식의 고수는 저런 면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신의 경지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푸드 프로세서 이런 거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손으로 하시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부숴야 되거든요. 부숴가지고 어떤 책에서는 뭐 부슬부슬하게 모래알처럼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정말 일정하게 다지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잘 자르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자잘하게 자르는 그거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1cm 정도 일단 잘라주시고요. 잘라주셔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실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랫부분까지 훑어가 주세요. 왜냐면 볼 모양이 아래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가루나 이런 게 자꾸 섞이지 않고 자기 혼자 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면서 큰 거 위주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과정 자체가 최대한 오븐은 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냥 버터를 손으로 부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따가 하는 반죽에서 이 버터가 자잘하게 가루랑 다 섞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바로 다음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이 성질 자체가 지금 밀가루에 유지의 물과 얼마나 성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일정하게 섞이면 좋으니까 저희가 요걸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짜 내가 큰 거는 다 했다 이렇게 한 손씩 요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난 됐어 할 수 있겠어 하시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손도 이럴 거는 뜨거운 분들은 조금 손해세요. 그거는 손이 뜨거우신 분들은 정말 막 차가운 병 같은 거 요렇게 하고 계셨다가 작업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지금 상태에서 손이 뜨거우면 버터가 녹고, 버터가 녹아서 완전 막 흐물흐물해지면 아무래도 식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다 됐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작업하면 손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손을 한번 씻고 나서 물을 붓고 작업을 할 거예요. 물이 정말 얼음처럼 차가우면 좋기 때문에 얼지 않을 정도로만 완전 차갑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손을 씻고 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붓고, 책에는 10일자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10일자라는 게 막 이렇게 치대서 글루텐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섞을 수 있는 방법이 10일자 빼고는 없겠죠. 10일자도 10일자 나름인 게, 계속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훑어줘야 아랫부분까지 더 잘 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물을 가루 사이로 스며들게 한다, 누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일자가 조금 그걸 하실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되고, 10일자를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자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해도 막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시간만 지나고 버터 이거 온도 올라갈까봐 걱정되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됐다 싶으시면 손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 됐죠? 다 됐고, 손을 사용해서 지금 상태에서 작업대 하기에는 너무 좀 지멋대로잖아요. 지멋대로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뭉쳐서 이 볼 밖으로 꺼내기 정도는 쉽겠다 싶을 정도로
이게 안 뭉쳐질 수가 없는 게 버터가 지금 차가운 상태이긴 하지만 압력으로 이렇게 뭉쳐지잖아요. 지금 차이점을 보셔야 될 게 제 발효빵 하는 반죽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달라요. 발효빵 막 치대고 정말 사정없이 반죽을 다루잖아요. 이거는 조심조심스럽게 정말 한 덩이로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 뭉쳐졌다 싶으시면 이제 작업대로 꺼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프랑스어로 프라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와서 프랑스어 실력이 많이 줄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루 한 덩이로 뭉쳐야 되죠. 뭉치지 않으면 냉장 숙성도 어려우니까 이거 뭉치고 나서 할 비닐은 여기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방향이 중요한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최소한으로 손을 댈 때 한 덩이로 뭉쳐지게 하자. 그 다음에 뭉쳐진 한 덩이가 일정하게 하자. 그게 저의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눌러졌죠? 얘를 모으고 돌려서 이렇게 한 부분만 하지 않도록 그걸 조심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4방향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한 덩이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한 덩이로 뭉쳐졌고요. 전체적으로 일정한 색깔과 이제 됐으니까 이 상태로 냉장 숙성을 해서 반죽이 다 서로 어우러지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냉장 숙성하는 모습은 자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하셔서 한 온도 자체가 이제 다 속속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 2cm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고 이따가 꺼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죽을 숙성하는 동안 저희가 다른 재료를 만들 건데요. 채친 슈가 파우더에 슈가 파우더가 뭉침이 있기 때문에 잘 채를 쳐주셔야 되고 습기를 머금으면 금방 이렇게 뭉치기 때문에 습기도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우유랑 바닐라 에센스 섞은 거를 하고 하는데 취향에 따라서 좀 더 시큼한 맛이 있으면 당도를 이제 덜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유 대신에 레몬즙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 레몬즙도 우유도 없다 그러면 물을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바닐라 에센스는 제가 이 풍미를 더 주기 위해서 한 건데 혹시 집에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섞이면 해주시고요. 슈가 파우더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17g이라고 써놨지만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 스푼을 먼저 넣으신 뒤에 테이블 스푼이죠. 혹시 모자란다 싶으면 조금만 더 넣으시면 이런 그게 점성이 다 맞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퍼짐이 있어야 여기 완성된 쿠키 위에 하지 이게 안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 만드시고 나서 너무 지금 묽다 그러시면 다시 조금 더 그걸 넣으셔도 돼요. 슈가 파우더를 채쳐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정말 백옥처럼 하얀 색깔을 원하시면 특히나 바닐라 에센스를 이제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빼주셔도 되고요. 네, 저는 이 향이 좋아서 이 정도 되면 네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되고 여기 잼을 넣을 땐 이렇게 해놨는데 잼도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2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갈 건데 이런 거 넣으실 때는 이런 유리컵 있죠. 유리컵에다가 하고 하시면 되고 이것도 컵이 조금 입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뭐 샴페인 글라스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시고 이 짤주머니가 집에 또 필요할 때 없어질 수도 있고 몇 개 안 쓰는데 또 돈 주고 사시기가 돈도 자꾸 베이킹 하는데 자꾸 돈 들면 아깝잖아요. 그죠? 베이킹 책 같은 거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베이킹 도구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한데 그럴 때는 그게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지퍼백을 사용해 주시면 지퍼백에 이렇게 해서 이거 미국 베이커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넣고 나서 지퍼백을 채우고 이렇게 하셔서 쓰시면 짜게처럼 쓰실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런 짤주머니보다 조금 얇을 수가 있기 때문에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2겹 사용해 주셔도 되고 하지만 정말 많은 분량을 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퍼백 하실 때나 이런 하실 때 무조건 일자로 자르면 이게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네모지게 딱딱
기역자로 잘라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르실 때도 너무 처음부터 크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 잘라보고 너무 많이 안 나온다 싶으면 잘라주시고, 그건 여기 두 가지 이런 거에서도 다 똑같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어야 되겠죠. 잼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잼이 한국 잼이 제 느낌상은 뭐 기본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덩이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잼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도 한국에서도 요새 가격대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여기를 하시면 잼을 여기 채우시기 전에 한번 나이프로 이렇게 저으셔가지고 큰 덩이 같은 건 제거를 해주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게, 이따가 저기 필링 넣을 때 이렇게 하다가 뿡 이렇게 크게 나오면 갑자기 막 놀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질감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다 덩이 같은 게 없는 상태인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거 할 때는 손으로 사용하시기 싫으면 스크래퍼 같은 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거 자체로 묶으셔도 되고, 저는 항상 불안불안해서 이렇게 한번 트위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셔야지 저희 저거 휴지 되는 동안 지겹지 않아요. 지겹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휴지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방에서 모든 걸 다 꺼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거의 이런 거를 다시 쓸 일은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다른 걸 베이킹하다 보니까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거는 다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서 이따가 휴지가 끝나면 변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이런 부가재료가 보통 쿠키보다 많이 들어가죠. 스프링클스, 미국의 스프링클 종류가 엄청 많고 가격도 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작은 용기인 편인데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휴지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1시간 이상이 돼서 냉장고에서 꺼냈고요. 이제 밀기 전에 덧가루를 뿌려서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비닐이나 랩을 사용해 주시면 덧가루 없이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부터 하룻밤까지, 뭐 많게는 이틀까지도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하실 때는 차라리 냉동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냉동에서는 일주일 아니면 많게는 한 달까지도 되고요. 냉동했다가 다시 쓰실 때는 자연 해동 해두시고요. 그래서 혹시 집집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냉기가 다르니까 딱딱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3번, 4번 정도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2겹으로 겹치는 쿠키이기 때문에 보통 쿠키보다 더 이렇게 얇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미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밑 준비를 해놓고 하시면 좋고, 지금 제가 이렇게 힘을 쓸 때마다 숨이 가빠져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운동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중요한 게 여기에 바닥에, 물론 제과학교 이런 데서는 홈베이킹이 아니기 때문에 덧가루를 써서 덧가루를 해서 후딱 반죽 뒤집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홈베이킹에서 제가 제일 추구하는 방법은 덜어질고 쉽게, 초보분들도 쉽게 하시는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까시면 덧가루 이렇게 준비하고 둔 것도 크게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덧가루를 이따가 모양 낼 때는 사용을 하겠지만 이렇게 한쪽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베이킹 수업 그렇게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저희 집에 집을 개조해서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중년 분들이 대부분보다는 한 반 정도 됐었어요. 항상 하시는 게 덜어질고 쉽게 하고 손목 덜 아프게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레시피 이런 거 할 때도, 책을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정도 되면 이렇게 미실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미실 때도 한 방향으로만 미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굵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항상 2 손에 똑같은 힘 주는 거 해주시고요. 또 하나 방법은 여기서부터 가장자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서리를 더 뺀다는 느낌으로 밀고 나서
가운데 부분이 그러면 두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가운데에 집중해서 이렇게 미시면 조금 더 신속하게 점점 반죽을 납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거는 3mm 정도인데 저희가 자를 들고 또 재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시냐면 내 입에 이 반죽이 들어갔을 때 두 개가 겹쳐도 크게 자극이 없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얇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봤고요. 이럴 때 스크레이퍼가 잘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렇게 반죽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두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얇죠.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재단을 할 건데 아마 이런 거에서는 꼼꼼한 성격이신 분들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정확한 그런 사이즈로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센티미터를 재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은 그냥 해볼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두 개를 겹칠 때 모양을 또 다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거 하시는데 너무 작업 속도가 늦어서 자꾸 붓는다 하시면 여기 덧가루를 살짝 여기 이렇게 묻혀주시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자. 남은 거는 또 뭉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3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입 사이즈니까. 이렇게 아래 비닐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 떼듯이 반죽을 하나씩 떼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죽이 차이가 조금 사이즈 크기가 다르지만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득 차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워낙 당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옆에 보관을 하실 때 이런 컵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새거나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이 아이싱과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얹고요. 얹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의 사명은 이제 꼼꼼하게 얘를 하는 건데 그걸 한답시고 너무 이게 납작해지면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서 예쁜 포크 모양을 내셔도 되긴 하지만 혹시 포크 모양도 사실 이렇게 겹치는 것보다는 조금 섬세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포크 여기 날이 4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누르시는 과정에서 아랫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혹시 자꾸 여기에다가 들어붙는다. 이게 작업 속도가 늦으시면 더 반죽이 여기에 들어붙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조금 카메라를 한번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살짝 덧가루를 이래서 덧가루가 되게 중요해요. 밀가루가 너무 남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예쁜 모양을 내는 것과 동시에 이제 얘가 뭉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 베이커 중에서는 그냥 누르면 되는데 미국 베이커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일단 제가 느낌은 시청자들도 별로 욕심이 없는 느낌이고 일단 버라이어티 쇼 같은 그런 느낌을 더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베이커들은 꼼꼼하고 상세한 걸 다 추구를 하시니까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포크도 포크 모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렇게 해주신 뒤에 마무리는 저희 스크래퍼가 이럴 때 대활약을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 다듬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예쁘게 해서 이 상태에서 작업 속도가 늦으시면 물렁해져서 오븐에 들어가면 그만큼 퍼지고 어쩔 때는 막 기름이 배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15분 정도 냉장을 해서 모양이 딱 잡힌 상태에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다 잡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그 자르는 상태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막 꼼수, 야매 이런 말을 쓰는데 야매가 일본어다 보니까 요새는 꼼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가 들어가지 않아도 굽히는 과정에서 조금 부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이 표면 자체는 어차피 아이싱과 스프링클로 덮일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되지만 모서리입니다.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칼각을 해서 냉장고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냉장고가 아니라 오븐이죠. 오븐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냉장고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냉장고에 지금 상태에서 너무 무르다 싶으시면 짧으면 15분, 길게는 30분 정도 뒀다가 예열해둔 오븐에 넣어두시면 모양이 덜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스콘이나 다른 이런 부류의 베이킹 하는 거에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도 냉장을 살짝 했다가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져서 완전히 식었고요. 이제부터 이게 식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싱을 하면 다 스며들거나 완전 물처럼 돼서 진짜 설탕물이 뭔지 확실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굵직굵직한 스프링클이 이쁠 수는 있겠지만 어떨 때는 아이싱 위에 얹었을 때 막 하루 이틀 지나면 막 색깔이 스프링클에서 번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는 길쭉길쭉한 거 했는데 오늘은 동글동글한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점성이 중요한데 점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혹시 제가 이거 스프링클 떨어질까봐 이렇게 해놓긴 했어요. 하지만 혹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표면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 퍼짐이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퍼지면 쭉쭉 흘러버리기 때문에 책에도 이 정도로 너무 많지 않은 게 제일 예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그려놓고 하시면 저희 옛날에 미술 시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위에가 재미들어 도톰하기 때문에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살짝 더 다 마른 상태에서 해버리면 이게 저기 스프링클이 붙질 않겠죠. 이런 거는 정말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마트에 가면 책에 실어놓은 것처럼 팝타르트라고 아예 시판 제품이 파니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초코파이, 아무데나 막 파는 초코파이를 집에서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스프링클을 뿌릴 건데 혹시나 스프링클이 아까워서 이렇게 이런 거 해서 모으려고 이렇게 쟁반했기 때문에 정말 안 흘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쟁반 안 하셔도 돼요.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미국인들한테 만들어 갈 때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냉동 시트가 판매하는 거를 사서 하면 굉장히 쉽겠지만 집에서 달일이 하려고 하면 일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거는 이게 다 완전히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보실 수 있는 느낌 중에 하나가 뒷부분을 보시면 여전히 따스하면 절대로 차라리 한 15분 정도 냉장에 식히셨다가 시간이 너무 급하면 차라리 15분 정도 실온에 식히셨다가 진짜 빨리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빨리 식혀야 돼 그러면 이 식힌 망째로 냉장고에 바로 넣으시면 돼요. 하지만 오븐에서 나온 직후에 냉장고에 넣는 건 너무 온도 차가 있기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제가 더 늦기 전에 아까 스크래퍼가 여기 작업하는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스크래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는 3개밖에 없지만 보통 이렇게 마름 이거 뭐죠? 이렇게 그걸 까먹었어요. 모양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걸 굳이 이렇게 고르기가 힘든 게 다 사실 스크래퍼는 베이킹 도구 중에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이거는 좋은 게 이렇게 투막하고 가는 데가 좋은데 여기 살짝 이렇게 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막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묵직해서 좋은 건 있고 반죽 분할할 때는 이게 좋고 평소에 만만하게 쓰기에는 이게 좋은데 이건 여기 해도 덜 미안한데 그만큼 좀 힘이 좀 없죠. 그런 단점이 있고 이거는 발효빵을 이렇게 긁어서 할 수 있는 접힐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혹시 이제 모든 걸 사라고 말씀을 저도 못 드리지만 이렇게 몇 개 갖춰 놓으시면 항상 베이킹 하실 때 효율적으로 기분 좋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는 또 완전 다른 레시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순서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따라해 보시고 코멘트 달아주시고 이러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enjoyed the video and see you next time. Bye!